스티브 잡스 계속 갈망하라. 여전히 우직하게. 지금 당신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배가 부른 상태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무언가를 채우려 노력합니다. 지식을 채우고 통장 잔고를 채우고 사람들의 인정을 채웁니다.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남들보다 모르는 것이 있을까봐 불안해합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똑똑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정답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가득 채운 마음이 오히려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많은 계산과 너무 많은 정보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비움의 미학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린 사람. 죽음이라는 거대한 끝 앞에서 삶을 다시 정의한 사람.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화두를 천천히 씹어보려 합니다. 계속 갈망하라. 여전히 우직하게.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짧은 두 문장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본 사람은 드뭅니다. 더 나아가 이 문장을 삶의 한복판으로 가져와 실천한 사람은 더욱 드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저 성공한 사업가의 멋진 건배사 정도로 소비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는 심연과도 같은 깊은 고뇌가 숨겨져 있습니다. 갈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공을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직하다는 것은 단순히 멍청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영혼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배고픔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왜 바보가 되기를 두려워할까요? 이 질문을 품고 2005년 여름에 뜨거웠던 캘리포니아로 가보겠습니다. 그날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단에 한 남자가 섰습니다. 검은 터틀넥도 아니고 낡은 청바지도 아니었습니다. 어색한 학위복을 걸친 그는 조금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미혼모의 아들이었고 입양하였으며 대학 중퇴자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패배자였고 췌장암 선고를 받은 시한부 환자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결핍덩어리였습니다.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점과 점을 잇는 이야기, 사랑과 상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의 끝에서 그가 던진 말이 바로 Stay hungry, stay foolish였습니다. 이 말은 그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가 젊은 시절 탐독했던 지구백과라는 잡지의 마지막 호 뒷표지에 적힌 문구였습니다. 이른 아침 시골길을 히치하이킹하는 사진 밑에 박혀있던 그 문장을 그는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너무 빨리 배부른 상태가 됩니다. 조금만 성취를 이루면 현실에 안주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안전한 길, 검증된 길, 남들이 다 가는 길을 찾느라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법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손해보지 않는 삶이라는 강연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우리는 똑똑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를 계산합니다. 이 일을 하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 선택을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계산기가 두드려지는 순간 열정은 식어버립니다. 이익이 보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른스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잡스는 그것을 죽어있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계산된 삶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예측 가능한 삶에는 혁신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바보가 되라고 말합니다. 바보란 무엇입니까? 이익을 따지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비웃어도 자신의 직관을 믿는 사람입니다. 확실한 현재를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의 문제입니다. 잡스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는 철저하게 바보였습니다. 그는 리드 대학을 한 학기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내는 양부모님에게 죄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도강을 하며 캠퍼스를 배회했습니다.
친구 집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고 콜라병을 주워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일요일 밤이면 맛있는 밥을 얻어먹으려고 7마일을 걸어 저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가 우연히 들었던 수업이 서체 수업이었습니다. 세리프와 산세리프를 배우고 글자 사이의 공간을 배우는 일. 그것은 당시의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었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학위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름다워서, 그저 역사적이어서, 그저 예술적이어서 그는 그 수업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리쉬한 상태입니다. 당장의 쓸모를 묻지 않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 그로부터 10년 후 그 쓸모없던 점들은 매킨토시 컴퓨터의 아름다운 서체로 다시 태어납니다. 만약 그가 그때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해 필수 과목만 들었다면, 만약 그가 취업이 잘 되는 전공만 골라 들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아름다운 폰트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고 점을 이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니 점들이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직하게 현재에 몰입하는 사람만이 훗날 그 점들을 이을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끊임없이 헝그리했습니다. 여기서 배고픔이란 위장의 배고픔이 아닙니다. 영혼의 허기짐을 말합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건전한 불만족입니다. 애플을 창업하고 억만장자가 되었을 때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넥스트를 창업하고 픽사를 인수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그는 다시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성공이라는 달콤한 포만감에 취해 잠들지 않았습니다. 성공은 종종 우리를 겁쟁이로 만듭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지킬 것이 많아지고 지킬 것이 많아지면 도전을 꺼리게 됩니다. 잡스는 그 성공의 무게를 가볍게 털어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가벼움. 그것이 그를 다시 창조적인 시기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마치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벌거벗은 채로 왔다가 벌거벗은 채로 떠납니다. 외부의 기대, 자부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함정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의 철학적 배경에는 선불교의 영향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선불교에는 초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초심자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숙련자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은 멈춥니다.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만이 싹틉니다. 스테이 플리쉬는 바로 이 초심을 유지하라는 주문입니다. 나는 아직 모른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싶다. 이런 낮은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길가의 핀 꽃 한 송이에서도 배우고 지나가는 아이의 웃음소리에서도 배웁니다. 반면에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 안에 갇혀 고립됩니다. 잡스는 평생 이 갇힘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기술은 도구일 뿐 그 본질은 인간과 철학에 대한 끝없는 탐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효율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가성비가 최고의 가치가 된 시대입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것을 현명하다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인생은 효율 따위로 재단할 수 없는 거대한 신비입니다.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힘, 미련해 보일 정도로 하나에 몰두하는 힘,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힘, 그런 힘들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계산 빠른 사람들은 관리자가 될 수는 있어도 혁명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부자는 될 수 있어도 위대한 인물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는 어떤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불꽃이 이미 꺼져 차가운 재만 남았습니까? 안정적인 직장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남들이 부러워하는 명함. 이것들이 당신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것들은 소중한 것입니다. 삶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당신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잡스의 메시지는 결국 자기 자신으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덮어버리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삽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삶을 삽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내가 낯설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위기입니다. 그때가 바로 헝그리 정신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나를 되찾고 싶은 배고픔,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갈망, 그것이 우리를 다시 뛰게 만듭니다. 우직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다림의 미학이기도 합니다. 씨앗을 심고 당장 싹이 나지 않는다고 땅을 파헤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언젠가 해가 뜰 것을 믿고 견디는 마음입니다. 현대인은 기다리는 것을 못합니다. 즉각적인 보상을 원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배달이 오고 터치 한 번으로 정보가 뜹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은 지루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화려한 결과 이면에는 수많은 밤을 지새운 고독이 있습니다. 그 고독을 견디는 힘이 바로 우직함입니다.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난 11년의 세월을 견뎠습니다. 그 세월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쓴맛을 본 사람만이 인생의 깊은 맛을 압니다. 실패해 본 사람만이 성공의 진정한 가치를 압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어두운 터널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우직하게 한 걸음씩 내디디십시오. 그 걸음들이 모여 당신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계속 갈망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우직합니까? 혹시 나이가 들었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잡스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이 말은 우리에게 영원한 청춘을 요구합니다. 육체의 나이가 아니라 정신의 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에서 바보 같은 짓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계산 없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 결과와 상관없이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시작하는 일, 지도 없이 낯선 골목을 걸어보는 일, 그 작고 무모한 시도들이 당신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릴 것입니다. 그 틈새로 새로운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소크라테스보다 더 나아가 배고픈 바보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성적인 철학자조차 넘어서는 본능적인 야성과 순수한 열정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지만 세상은 우직한 바보들에 의해 변화합니다. 당신은 유지하는 사람입니까? 변화시키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소비하는 사람입니까? 창조하는 사람입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슴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목마름이 바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허기짐이 바로 당신을 위대함으로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이야기를 마칩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 눈동자 속에 아직 야성이 살아있습니까? 그 눈빛 속에 아직 소년의 순수함이 남아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웃으며 만날 것입니다. 계속 갈망하십시오. 여전히 우직하게. 그것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예의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